높고 푸르른 하늘이 매력적인 여름. 하지만 덥고 습한 날씨에 점점 지쳐가는 몸과 마음. 어디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탱글탱글한 피부, 날씬한 몸매, 그리고 건강한 체력까지. 제 3세계 매력의 비결 궁금하시죠, 감독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여름철 과일이고요. 과즙이 팡팡 터집니다. 그래도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 비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한 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싹 퍼지는 새콤달콤함의 절정. 새하얀 껍질에 불그스름한 볼터치가 매력적인 여름철 대표 과일 복숭아. 한 번 맛보면 팬클럽 자처하고 나선다는 마약 같은 과일 복숭아. 청도 복숭아의 무궁무진한 매력 속으로 함께 고고고.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향으로 가득 찬 경상북도 청도의 한 복숭아 농장. 하늘이 준 선물 복숭아가 지천인데요. 여기 천국 아닌가요? 와, 경치 정말 좋네요. 이 신선한 공기, 이 달달한 향, 이 새콤달콤한 향. 나요, 납니다. 저긴 것 같아요. 아버님!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과일로 전해져 내려오며 신선히 먹는 과일로 유명한 복숭아. 탐스럽게 열린 복숭아가 여기저기서 유혹하는데 모른 척 그냥 지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여기 오니까 새콤달콤한 복숭아 향기가 가득 나네요. 예, 향이 좋지. 네. 복숭아밭 향이 좋아요. 아니, 지금 이 많은 복숭아 지금 제철이죠? 예, 지금부터 복숭아 따기 시작하면은 뭐 비가 와서 따야 되고 여름에 아무리 뜨거워도 땡볕에서 따야 되고 그래요. 9월 말까지 거의 복숭아 따야 돼요. 아니, 제 피부의 비결도 복숭아인데 아버님 피부도 만만치가 않으세요. 매일 드시나 봐요. 예, 복숭아 먹은 지가 벌써 지금 30년이 넘었으니까 피부가 좋을 수밖에. 저 나이보다 더 많이 드셨네요. 네. 그럼 한 개 먹어봐도 돼요? 이거는 그냥 먹으면 안 돼. 이 좋은 거를, 귀하고 좋은 거를 그러면요? 수고를 하고 난 뒤에 따가주시든가 하고 난 뒤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소나 리포터 복숭아 먹고 싶으면 열심히 일합시다. 준비됐나요? 다 했습니다. 바구니 가득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를 담을 생각에 신나 보이는데요. 넘치는 의욕만큼 맛있게 익은 복숭아로 잘 골라 따야 할 텐데 자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 예쁘고 향도 좋은데 어떤 거 따면 되는 거예요? 예. 요거 애기 엉덩이처럼 뽀얗고 새색시 입술처럼 이렇게 바스리만 물드는 거를 손으로 잡고 옆으로 약간 비틀듯이 이렇게 톡 따면 돼요. 이렇게. 오, 잘 따시네요. 네, 잘 따시네. 재밌네요. 예. 여길 봐도 복숭아, 저길 봐도 복숭아. 복숭아 천국에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는 선아 리포터. 얼른 맛보고 싶은 마음에 눈치 슬쩍 보고 아버님 몰래 복숭아를 하나 먹어보는데. 아이고, 설아씨, 뭐해요? 복숭아를 켜놨더만 복 먹기만 먹고 언제 일할기래요, 참말로. 아니, 진짜 이 향이 너무 좋아서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향도 좋고 맛도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예, 이 청도 지역은 밤낮 일교차도 크고 지금 요 보다시피 요 야산이다 보니까 물 빠짐도 좋고 일조량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복숭아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군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청도 복숭아 하면 전부 다 알아주고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복숭아 고장인 청도. 약 200여 년 전 화양읍 신봉리 홍도 마을에서 번성하기 시작해 우리나라 대표 복숭아 생산지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최고 중에 최고라는 청도 복숭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맛있는 복숭아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사가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팁을 드려요. 어떤 팁이요? 통풍이 잘 되고 서늘한 곳에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일주일도 가고 또 박스가 없다면은 그냥 일반 그릇에 용기에 담아 두면은 바람이 잘 통하면은 이게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냉장고는 오래 두면은 수분이 떨어지면서 맛이 당도가 떨어져요. 복숭아 먹으려다 온종일 복숭아 데이트한 선아 리포터.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야!
복숭아의 매력 발산은 이제 시작. 천의 얼굴을 가진 복숭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랴부랴 찾아간 선아 리포터. 그런데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게 맞는데? 실험 기구밖에 없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오면 특별한 복숭아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네. 도대체 복숭아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안 보이세요? 앞이요? 네. 복숭아 없는데요? 이거 그냥 식초랑 고추장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안에 복숭아 있어요. 아, 이 안에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짧아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 삼매경이라는 이곳. 덕분에 새 옷을 입은 복숭아를 만날 수 있게 됐는데요. 단점이 장점이 된 순간. 우리가 알던 복숭아 어디 갔나요? 복숭아 고추장, 복숭아 식초, 복숭아 와인 처음 보거든요. 어떻게 복숭아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셨어요? 복숭아가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잘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과일은 상품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 재배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 재배 면적이 공급이 많아지면 이게 가격이 불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숭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복숭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복숭아 가공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다양한 주응무장을 한 복숭아들 그 맛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죠. 아니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복숭아 와인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네. 달달하면서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게 이 복숭아 고추장. 먹으니까 안에 과육이 씹히더라고요. 네. 복숭아 가육으로 만드는 저염 복숭아 고추장입니다. 나트륨 과잉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고혈압이나 심혈 관계 같은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는 고추장이네요. 복숭아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숭아의 매력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복숭아를 정말 좋아해서 아침부터 이만큼 많이 따왔어요. 고생하셨겠다. 네. 근데 진짜 복숭아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좀 더 색다르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도와주실 거죠? 물론이죠. 오늘은 복숭아를 활용해서 여름철 더위도 날리고 영양도 2배로 잡아줄 복숭아를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복숭아 우유와 복숭아 비빔 소면을 만들어 볼게요. 데프리카 무더위로 사라진 입맛 복숭아 비빔 소면으로 다시 되찾아볼까요? 소면을 삶아 찬물에 헹궈 준비한 뒤 매콤새콤한 맛의 양념장에 깨끗이 씻은 복숭아를 곱게 갈아 만들어준 양념장에 듬뿍 넣어줍니다. 복숭아를 갈아서 넣으면은요, 설탕 대신에 단맛도 내고 복숭아 특유의 그 맛있는 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맛있는 양념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채 썬 복숭아와 오이를 올려 삶아둔 소면 그리고 양념장과 함께 얹어내면 매콤함과 새콤함을 동시에 잡는 매콤 복숭아 소면 완성! 이번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간식 복숭아 우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숭아를 썰어 설탕을 넣고 끓이다가 곱게 갈아줍니다. 그 다음 중약불에 20분 정도 더 끓여준 후 식혀주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유에 복숭아 피레를 넣고 잘 저어주면 끝! 고소함과 달달함의 환상적인 조합 복숭아 우유 완성! 짜잔! 복숭아로 만든 색다른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선생님, 정말 맛있겠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이 맛 모르면 먹지 마오. 끝없이 들어가는 마법의 젓가락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일지니. 이 새콤한 양념과 달콤한 복숭아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여름 되면 입맛 없다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 매콤하고 새콤한 국수 먹으면 정말 없던 입맛도 되살아날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먹어도 맛있는데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복숭아 우유의 매력에 퐁당! 진짜 맛있네요. 아니 흰 우유만 먹으면 좀 밍밍할 수가 있는데 안에 복숭아가 들어가니까 달달하고 씹히는 맛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복숭아의 매력 속에 푹 빠지셨나요? 맛있는 복숭아 드시고 올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맛도
으뜸, 향도 으뜸, 색도 으뜸. 신선히 먹는다는 여름철 대표 과일 청도 복숭아. 무더운 여름 잃어버린 입맛을 되찾아줄 청도 복숭아로 올여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약속! 산, 들, 바다로 제철의 맛과 향을 찾아 떠나는 황금젓가락. 신선한 로컬 푸드가 황금젓가락을 만나면 색다른 요리로 싹 바뀝니다. 잠시 후를 기대해 주세요.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역사가 깊은 만큼 맛의 시간도 진하게 흐르는 고장 부여. 이곳에 수십 년 동안 국수를 뽑아온 재면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입니다. 이 면을 오랫동안 뽑아온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이 바로 면 요리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가? 안녕하세요. 저 여기 국수집 있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여기 올라가면 국수집이 있어. 아, 얼마 정도 됐어요? 아이고, 거의 60-70년 넘었을걸요? 그럼 거기 가면 이제 국수 계속 뽑고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네. 은산면 주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미식가들에게 소문이 자자한 그 재면소는 어디쯤 있을까요? 야, 위에 전부 다 국수가 널려 있는데요? 이거 국수 맞죠, 이거? 맞네! 와, 전부 다 국수야, 전부 다. 야, 이 밀가루 향기. 계시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면을 뽑는 거예요? 네. 아, 면을 뽑아서 밖에다 전부 다 널어 놓으신 거군요. 아, 찾았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부여 은산면에는 국수 공장들이 번성했는데 이 재면소도 그 즈음에 생겼습니다. 70여 년 전 이정민 씨의 아버지가 이곳에 재면소를 차렸고 아들 이정민 씨가 물려받았죠. 대를 이어 뽑아온 국수가락입니다. 여기가 은산면이 예전부터 좀 국수가 유명한가요? 아버님 때부터 유명했죠. 아버님 왜 여기서 국수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버님이 국수에 손 하셨는데요. 그거 하다 보니까 오래됐죠. 가업을 이어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죠. 저도 직장생활 한 10년 서울에서 하다가 아버님 연로하시니까 제가 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정민 씨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전남 신안꽃 소금으로 반죽을 해서 면을 뽑습니다. 기다란 국수면발을 신을 때 걸어 건조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해야 됩니다. 이를 좀 도와드릴까 싶어 무심코 국수 반죽을 들어봤는데요. 이 무게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몇 킬로그램 정도 나가는 거예요? 25에 30kg요. 하나에. 와. 얼은 귀만한 국수가락을 뒷마당 건조장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연 건조하는 동안 국수가락에 부여의 햇살과 주인장의 정성이 배어듭니다. 이렇게 말리면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습도가 좀 높으면은 천천히 말려야 국수가 최고 좋은데요. 이제 빛이 강할 때는 물기를 얼른 걷어갖고 다시 건조실로 들어가요. 예,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한참 재워놨다가 또 새벽에 또 말려야 돼요. 여름에는 잘 말라서 좋긴 하지만 또 더워서 일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예, 힘든 관계도 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더울 때 먹는 게 국수예요. 시원하게. 네. 그래서 여름에가 소비가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더울 때 또 시원한 국수. 네. 냉국수 또 한 그릇 하면. 콩국수, 열무국수 이런 거 좋아하세요. 여름이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이자 차갑게 호로록 즐기면서 무더운 여름을 잊게 만드는 냉국수를 좀 더 특별하게 만나보겠습니다. 콩국수부터 파스타까지 색다른 냉국수를 보여줄 송태석 셰프입니다. 오늘은 이 황금젓가락이 제대로 춤을 추게 생겼습니다. 젓가락이 있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젓가락 뭐가지 더욱더 맛있는 면 요리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데 그냥 면 요리가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 저체로 저희 준비한 세 가지 면 요리 준비했습니다. 네.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갑게 드실 수 있는 면 요리 준비했는데요. 냉면 요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비빔국수 네. 그리고 콩국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건강하고 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콩국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리태 콩국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느낌풍의 아브라 소바, 냉소바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태리 레스토랑이다 보니까 이태리 느낌으로 해가지고 냉 파스타, 아보카도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면 요리, 그것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면 요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서리태로 콩국수를 만들어 봅니다. 잘 삶아진 면은 얼음물에서 차갑게 헹궈내죠. 반나절 이상 불린 서리태를 10분 동안 삶은 뒤 콩의 양보다 물을 2배 더 부어 곱게 갈아주는데요. 입맛에 따라 몇 번씩 더 곱게 갈아도 좋습니다. 면과 진한 서리태 콩물을 담은 뒤 플레이팅을 하는데요. 콩국수에 잘 어울리는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주면 더 좋겠죠. 먹기 전에 얼음을 넣어 먹으면 시원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콩국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적으로 약간 좀 굵게 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굵다 보니까 이물감 느끼다 보니까 어린이들이나 좀 이물감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 업체기들 좀 채를 걸러가지고 좀 곱게 드시거나. 이번엔 차갑게 즐기는 파스타입니다. 먼저 파스타면을 14분 정도 삶은 뒤 얼음물에서 헹궈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 후추를 넣고 버무린 뒤 치즈를 뿌리면 됩니다. 아삭한 맛의 샐러리와 토마토, 바질 등 향이 강한 채소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식감의 아보카도를 씨앗과 껍질을 제거한 뒤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파스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따뜻한 면으로 드시기 때문에 냉면으로 되게 특화되어 있는 음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을 저희가 일반 안덴테를 익히는 것보다는 약간 좀 오버쿡 시켜가지고 한 10분 정도 완전 더 익혀서 드실 수 있어서 바로 차갑게 식히고 바로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냉국수 하면 빠질 수 없는 메밀소바를 만들어 볼까요? 소바면을 4분 정도 삶은 뒤 얼음물에서 헹구고 물기를 빼둡니다. 어묵과 대파, 새싹 채소를 고명으로 올리고 달걀은 반숙으로 익혀 플레이팅을 하고요. 불고기 양념에 재워둔 고기는 먹기 직전 센 불에서 볶아 불맛이 배게 하면 좋습니다. 매콤한 고추기름과 부드러운 신맛의 식초를 뿌리면 아브라 냉소바 완성이죠. 소바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바도 있고 메밀 소바도 있는데요. 메밀 소바 같은 경우는 아예 차가운 음식으로 나오는 면이기 때문에 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면으로 드실 때는 메밀 소바로 드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면 같은 경우는 일반 소바로 드시는 게 더욱 더 좋습니다. 한 가지 보너스! 차가운 국수 요리와 함께 먹으면 좋을 새우잣즙 두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적당한 두께로 썬 두부에 자첩 소스를 누르고 데친 새우와 생밤을 올려서 완성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냉국수 요리. 건강에 좋은 서리태 콩국수는 진한 국물과 함께 즐길 수 있고요. 치즈와 오일로 버무린 파스타에 아보카도까지 더해 고소한 맛이 느껴지는 아보카도 냉파스타입니다. 차갑게 먹는 메밀소바에 고기와 반숙 달걀을 섞어 먹는 매콤새콤한 맛, 아브라 메밀소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새우잣즙 두부까지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오, 박수! 야, 삼국삼색 삼맛의 냉면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오, 벌써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오, 이 냉기들. 이 따뜻한 요리와 할 때는 차이점들이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냉면으로 드시는 거 문제가 되질 않는데요. 이제 같이 겸용으로 많이 드시는 것들은 쉽게 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일을 묻혀가지고 보관을 오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가운 냉면은 대표적인 게 뭐 물냉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비빔냉면 다 이게 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차가운 온도일 때 더 초의 맛이 더 잘 와닿고 더 다른 맛에 비해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초를 많이 먹고요. 아니면 또 상큼하게 뭐 토마토나 아니면 과일 종류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원한 맛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하. 땀 흘리지 않고 시원하게 즐기는 냉국수. 차갑게 먹는 만큼 탱글탱글한 면발이 중요한데요. 국수가 후루룩 입 안으로 들어오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쫙 퍼집니다. 달콤한 새우잣접 두부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콩류도 굉장한 건강식이고 그래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새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새우에다가 생밤 슬라이스한 거랑 그리고 이제 건강 또 생각해서 소스도 일반적이지 않고 잣으로 해가지고 우유랑 꿀이랑 해가지고 이용해서 잣소스에다 해가지고 같이 두부랑 해서 먹을 수 있게 한 입으로 편안히 드실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푸짐하게 즐기고 싶다면 새콤 매콤한 아브라 메밀소바가 그만입니다. 화면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이렇게 다양한 면 요리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모양이 달라집니다. 다가오는 더운 여름 시원한 냉면 요리 드시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를 이어가며 국수 본연의 맛을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올여름도 시원하고 탱글탱글한 국수 요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호로록 차갑게 즐기는 냉국수로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자고요. 지역민을 위한 진짜 로컬 맛집들을 찾아가는 시간.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식객을 만나기 위해 동주 씨가 찾아온 곳은 언뜻 보기에도 식당은 아니고 어쩐지 병원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로컬 식객의 박동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보시다시피 한의원입니다. 저에게 또 뭐 한약을 한 대 지어주시려나 기대를 해봤습니다만은 아니죠.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이 더위를 잘 이겨낼 보약 같은 음식을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궁금하시죠? 두호동 주민들의 주치의 김철규 한의사. 맛은 기본, 몸에도 좋은 음식들을 즐겨 찾는다는 오늘의 식객인데요. 본격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 우리 동네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보양식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여름의 건강을 책임지면서 음식, 로컬 식객을 맡아주실 주인공이십니다. 선생님, 이제 여름이 되면 사실 기력이 쇠하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힘들잖아요. 네. 이럴 때 음식을 먹을 때 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름은요,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 찬 것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더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여름에 찬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동의보감에 따르면 예. 가을에 설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찬 걸 먹고 설사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가을까지 간다고요? 네. 우리 몸은요, 네. 피부는 더울 때 열을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열기를 땀을 통해서 피부 쪽으로 발산을 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예. 속은 더 냉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음식을 좀 먹으면 좋을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이열치열이라는 그렇죠. 게 바로 그런 거군요. 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을 지키면서 먹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음식들을 오늘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약 같은 음식을 맛보기 위해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환호동. 벽면을 가득 채운 유명 인사들의 사인을 보니 이미 소문난 맛집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싱싱한 맛의 결정체, 포항하면 빠질 수 없는 물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로컬 식객의 첫 번째 이 맛집은요, 바로 물회입니다. 물회. 네. 자, 그런데 포항에는요, 이 물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유명한 맛집이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독 이 집을 추천하신 이유는요? 저는 일단 재료가 신선한지, 예. 두 번째는 재료를 너무 미리 손질해 놓는지 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재료 미리 너무 손질한 집에는 이렇게 회를 예. 다 썰어서 예. 수분을 빼서 이렇게 야구공처럼 만들어 놓은 집을 봤어요. 간혹 그런 네, 것 왜냐면 같습니다. 단체로 사람들이 많이 가면 시간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예. 어떨 때는 조금 맛이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좀 바쁘더라도 예, 조금 기다리더라도 신선한 재료로 주면 더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자, 메뉴가 그러면 또 궁금하실 테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회.
야,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느낌이 네. 들고요. 그리고 육수라고 할까요? 네, 육수입니다. 예, 물에 육수가 이렇게 볼그스름하게 있고, 요거는 매운탕. 네. 근데요, 차가운 걸 먹었는데 뜨거운 걸 먹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에 먹을 때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네. 차가운 거는 이렇게 먹고 예. 밥과 매운탕, 따뜻한 거는 따로 먹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겠죠. 네네네. 동시에 이제 예. 이 한 입에 먹게 되면 예. 차가운 게 섞여버리면 예. 온도가 안 맞을 수 있어서 얘는 그렇죠. 얘네도 즐기고 밥과 매운탕은 즐기는 것이 그렇죠. 또 맛이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뭐 물회를 또 이렇게 네.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배웠으니까 먹어봐야 되겠잖아요. 네, 한번 먹어볼까요? 자,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잡아올린 싱싱한 재료만 사용, 인공 조미료 없이 신선한 과일을 이용해 직접 담근 육수로 만든 스페셜 물회. 새콤달콤한 맛에 금세 한 그릇 뚝딱. 야, 정말 이게 국물까지 싹 흡수가 되는 느낌이 네. 역시 이렇게 더울 때는 차가운 음식이 당길 수밖에 없고 몸에 그냥 쭉쭉 그냥 막 흡수가 되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이 뭐랄까 이게 자연산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입안에서 씹히는 식감도 굉장히 네. 좋고, 특히 해산물이 들어가니까 사실 그 회만 들어가면 좀 약간 물컹물컹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꼬들꼬들하게 해산물 씹히죠, 소라 씹히죠. 그러니까 좀 뭔가 식감에서도 뭔가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네.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찬 음식을 좀 피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지금 찬 음식을 먹이시고. 여름엔 찬 음식을 적게 먹으라 했지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찬 음식을 좀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찬회, 해산물 종류를 예. 이렇게 매운 양념과 같이 먹게 되면 위장에 들어갔을 때 차가운 정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설사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러니까 차가운 걸 굳이 먹어야겠다면은 여름에는 좀 고추라던가 뭐 고춧가루 이렇게 매운 양념들을 좀 같이 해서 먹으면 좋은 거겠네요. 요 지금 방금 먹었던 이게 특물회잖아요. 스페셜. 예. 이건 얼마인가요? 22,000원. 좀 비싸긴 해요. 네, 비싸죠. 22,000원. 네, 그리고 또 그냥 일반 물회, 또 이제 자연산 물회. 16,000원 돼 있더라고요. 아, 자연산 네, 물회. 네, 자, 이렇게 뭐 사실 뭐 또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의 지혜는 이런 그 시원한 물회를 건강하게 먹는 법이었으니까 기억 꼭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 줄의 평을 제가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먹고 나서. 네. 여름에 더울 때 찬 음식이 당기신다고요? 그땐 이 고추장을 풀은 이 국물에 넣은 물회 꼭 드셔보세요. 설사 안 해요. 건강해져요. 그쵸? 네, 맞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싱싱한 재료로 건강까지 챙기는 물회. 다가오는 여름에도 강추합니다. 보약 같은 음식 그 두 번째. 포항 장성동에서 찾은 오리탕. 그냥 오리탕이 아니죠. 한방 오리 약탕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보양식이죠. 네, 오늘 로컬 식객의 두 번째 맛집은요, 한방 오리 약탕입니다. 역시 한의 선생님이 따라오니까 몸에 좋은 거 먹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이 집을 추천하신 이유가 있다면은요? 여름에 네.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삼계탕도 있지만 네네네. 조금 더 특별하게 오리를 네. 한번 추천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네. 삼계탕에 조금 고급스러운 네. 거라고. 네. 오리가 그러면 좀 더 좋은 이유가 있겠죠? 네, 오리는 비위를 좋게 만들고요. 예. 기운을 보강해주고 아. 또 소변도 잘 나오게 하고 아주 여름철에 좋은 약재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아니 근데 국물이 굉장히 진해요. 네, 여기 얘기 들어보니 예. 그 육수, 예. 청송의 약수에다가, 약수에다가. 12가지 약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한의사신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한사- 약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다 약재로 예. 황기, 감초, 대추 예. 이런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 예, 꽤 좀 다양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네. 이제 이렇게 음식 메뉴를 보셨으니까 이제 먼저 이제 빨리 먹어봐야 되잖아요. 네. 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들야들한 오리고기에 진한 국물이 일품. 약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 몸에 좋은 재료들로 꽉꽉 채워 기운을 북돋아주는 맛입니다. 야, 정말요, 저 국물이 끝내줘요. 요런 그 CM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광고가 있었는데 정말 그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먹으면서 내내 와 국물
그러니까 정말 뭐래 약탕이니까 국물이 중요하겠죠. 네. 어떠셨어요? 이게 약재가 12가지인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건 같으세요? 몇 가지는 들어간 건 제가 확실히 알겠어요. 오, 먹어보면 네, 이게 네. 느껴지세요? 그럼요. 이야, 오리의 특유의 뭐 그런 느낌도 들진 않았는데 네. 맛에서요? 아주 잘 삼겨져서 뭐 식감이 부드러웠죠. 네, 그러니까 고기를 드는데 들을 때마다 뼈에서 고기들이 으스러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꼭 1시간 반 정도를 고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해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참, 이 집은요 1시간 반 전에 예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맛있게 먹긴 했는데 이제 가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격이 한방 오리 약탕 예. 5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보통 한 여기는 3-4분이 오셔서 드실 수 있는 네. 양이죠. 4명 정도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게요. 이제 가족분들이 오셔서 네, 뭐 한번 한약 한 잔 드신다 생각하고 드시면 돼요. 한약 한 잔은 사죠. 그렇죠. 녹두 약찰밥 요게 3,000원 돼 있죠. 예, 이렇게 3,000원 돼 있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제가 한 줄의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위로 기력을 잃은 당신, 오리 한방 약탕으로 기력 회복하세요. 오, 국물이 끝내줘요. 네. 지친 기력도 회복시켜줄 오리 한방 약탕 국물이 끝내줍니다. 한의사가 추천하는 보약 같은 음식들 어떠셨나요?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 더위는 물리치고 기운은 채워줄 우리 동네 보양식들 놓치지 마세요. 이글이글 찜통더위가 시작되는 때 너나 없이 냉장고 안이라도 들어갈 기세로 찬바람 나는 곳을 찾게 되는데 슬슬 불어 땀을 날리고 체감온도를 내려주는 자연바람이 최고. 대나무 바람만한 것이 있을까요? 야, 진짜 이 대숲바람 너무 시원하게 좋다. 대나무를 스치는 바람소리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죠. 그 바람이 시작되는 대나무숲 중록원. 중록원 앞 공예센터에서 만난 대나무 공예품들이 눈마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우, 차갑게 불어오는 에어컨 선풍기 바람도 좋지만 이렇게 사방팔방 대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이 대나무 부채의 바람만 할까요? 자, 저 오늘은 아주 시원하고 아주 매력적인 바람을 만들어내는 분을 만나러 가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점점 뭔가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게 뭔가 딱 여기인 것 같아요. 담양 성자자. 느낌 왔어. 뭔가 추워지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무형문화재 김대석 선생, 일명 바람을 만드는 신의 손. 아니, 저쪽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서 제가 지금 그 바람 따라왔는데 네. 여기가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좀 맞나요? 맞습니다. 잘 찾아온 거죠? 예,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네. 들어오십시오. 평범해 보이던 집의 반전, 집안에 전시장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제가 여태 살면서 봤던 부채들 상상 그 이상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시된 부채는 제가 평생 만든 일부의 작품을 전시해놓고 애국 부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시된 부채들이 다 직접 제작을 하신 작품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대째의 가업으로 이어온 부채 제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문물의 범람에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부채를 지켜온 장인, 그 사명감이 느껴지는 공간인 이 전시장은 부채를 공부하는 학습의 장으로 개방돼 많이들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채만 해도 애초에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 말고도 펴져 있는 부채도 있고 종류가 좀 나뉘어져 있지 않나요? 예, 그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부채의 종류. 이건 합죽선이라고 그럽니다. 매듭이 이렇게 여러 개 대나무 매듭이 있고 겁질과 겁질을 이렇게 붙여서 만듭니다. 합한다고. 그 다음에 단선이라고 개이지 않는 부채. 맞아요. 많이 봤었던 부채. 예, 이겁니다. 이건 일반인이 쓰는 서민용 부채입니다. 그런데 서민용 부채지만 기능성 부채입니다. 자, 줄타기 할 때 쓰는 부채, 줄타기용. 그 다음 무속인들이 굳을 때 쓰는 부채. 네. 그 다음
무용수들이 부채침을 출 때 사용하는 부채. 그럼 저거는 합죽선, 단선, 이거는 무슨 선인가요? 이건 접선이라고 그럽니다. 아, 접선. 접선은 펼쳤다 접었다 하는 부채로 쥘부채라고도 부릅니다. 서민들이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자 공연용 소품이기도 했죠. 야, 아주 경쾌하구나. 근래 들어서는 조명 가시나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되는데 이 부채는 원래 다른 용도였다네요. 이거 가지고 직접 들고 부채질을 하기에는 뭐 부채질을 하는 건지 뭐 이거 고생을 싸서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거 사극 보면은 왕이 산책 나갈 때 왕비나 왕이 산책 나갈 때 옆에서 다 이러고 써주잖아요. 그 용도. 이건 부채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근대자, 박기원자, 대리운선. 이 고귀한 부채를 앞에 두니 먼 기억 속 장면이 자연스레 재현이 됩니다. 대륜선이 손안에 꽉 감기는 게 저희 전생은 필시 궁궐 안쪽에 살지 않았을까 싶네요. 부채는 더위를 쫓는 용도뿐 아니라 자잘못을 다그치는 압박용, 피치 못할 상황엔 가리개용, 아궁이 불씨를 되살리는 살림용으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는데 특히 나라마다 특징을 비교해보는 것도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요거 4개국 부채, 우리나라까지 4개국 부채인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주기라고 해갖고 보지 못할 것은 지나가도 부채질을 하도록 가르고 갑니다. 그래서 안 보여. 보세요. 그쵸. 자, 그러네요. 앞이 아예 안 보이네요. 일본이나 중국 부채는 다 보입니다. 다 보고 간다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게. 부채 안에도 문화가 있네요. 그러죠. 봐요. 다 보이죠? 그러네요. 안 보는 척? 다 보이지요. 이런 특징. 대나무가 자라는 자연환경이 달라서 부채살의 질감과 색도 다르다는데 저렇게 매듭이 보이는 부채살은 일본 부채, 화려한 색감의 베트남 부채, 캉캉 춤출 때 드는 유럽 부채, 일본과 중국 부채에 비해 부채살에 각이 잡힌 우리 부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창고예요? 창고입니다. 대나무 살 때가 그 밖에 재료들이 저장돼 있는 창고입니다. 근데 저는 직접 부채를 만드시는 장인이시기에 이 대나무가 진짜 통째로 다 있고 하나하나 깎아서 만든 줄 알았는데 이미 다 깎여 있네요. 깎인 거 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매년 12월 날 되면은 대나무를 청주 그 상에서 다 사옵니다. 원 대나무를. 그래서 톱으로 썰어 가지고 쪼개고 뜨고 그 다음 삶습니다. 추워지기 시작하면 대나무를 베어와 쪼개고 얇게 뜨는 과정을 거쳐 삶아 말리는 작업은 눈 오는 겨울 내 진행해 1년치 양을 저장해두고 여름을 앞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부채를 만들게 된다고 하네요. 원래 우리 마을은 부채 마을입니다. 그래서 한 80%가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의 생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채 만드는 집들은 5방 있는데 5집을 거쳐야 부채 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1방은 대나무를 썰고 쪼개고 깎고 그걸 초지를 깎는다. 그래서 이제 초지방이라고 이제 합니다. 2방은 부채의 몸통을 만드는 곳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압을 내리고 목살도 뜨고 머리도 죽이고 3방 사북방에서는 구멍을 뚫고 이걸 모닥불을 고정시키고 그런 방입니다. 4방 종이 있는 데로 가면은 종이는 재단을 하고 접고 그림 그리고 그 다음 5방은 대배방이라고 마지막 작업입니다. 부채를 바르는 것. 그래서 부채가 5방에 걸쳐서 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그 부채를 만드는 5방 과정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방 대배방 뱃살에다 종이를 풀로 붙여가면은 부채가 한 자리가 완성됩니다. 그걸 저하고 같이 해보게요. 맵쌀을 빻아 끓여 만든 풀은 접착력이 아주 좋다는데요. 풀을 얇게 깔고 부채살 전체를 펴서 두들겨가며 골고루 묻혀냅니다. 그리고 미리 접어둔 종이에 한 살 한 살 얹어 접으면 부채 제작 용어 뒷배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삐져나온 종이와 대나무를 잘라내면 끝! 오, 제가 잘랐는데 어떻게 잘 잘랐나요? 아주 잘 잘랐어요. 오, 짜자자자잔. 제가 만든 부채입니다. 직접 살 하나하나 풀칠을 했어요. 완성! 오, 시원해. 아니, 근데 선생님, 부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박지선의 부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채에 생기를 좀 불어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여기 위에다가 좀 그림을 좀 그려도 될까요? 화환방에서는 그림 그리러 가게요. 그림 그리는 장소는 또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그쵸. 부채는 예쁘지만 제가 여기 또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가시죠. 이렇게. 오, 대박. 여기가 누구신지요? 화환방 그림을 그리신 화가이십니다. 옆에 사람이 아주 그림에 집중하시는 거 좀 보세요. 선생님이시라고. 옷차림새도 심상치가 않고 정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너무 과찬이신데 저는 원래 서당 훈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림 글씨는 어려서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그리고 있죠. 동양 화가 겸 훈장님을 하고 계시다고요. 저 오늘 그림 못 그리면 회초리 맞나요? 요즘은 민주화되어서 회초리 안 들어요. 훈장님의 섬세한 분놀림은 장인의 부채에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서로에게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는 장인과 훈장님. 단아한 멋이 풍기는 부채는 생명력 있는 화초와 필치를 만나 하나의 예술작품이 됩니다. 정말 멋있죠? 내 부채엔 내가 생명을 불어넣겠다 우겨서 붓을 건네받았습니다. 물론 보고 그리는 거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름 비슷한 거 같죠? 붉은 꽃잎이 피어오를 때마다 자신감은 솟아오르고 기세를 몰아 서예까지 도전해봅니다. 네, 이건 뭐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리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름 독창적인 필체 같지 않나요? 박지선채 탄생! 괜찮네. 처음으로 받은 칭찬이에요. 갑자기 좀 눈물이 핑 도네요 아주. 개성 있어.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아주 귀한 칭찬 한마디에 박지선채 이어갑니다. 시원하다 못해 추울 것 같은 서채에 바람 붕 되시겠습니다. 짜자자자자. 너무 예쁘죠? 청프. 여러분 시원하세요. 부채를 그렇게 붙이나? 이렇게 고개만 흔들어봐요. 이상 종이와 대나무가 만나 맑은 바람을 일으키는 현장에서 담양부채 장인의 일일 수제자 박지선이었습니다. 시원하고 탁 트인 조망이 반겨주는 천동산 거리. 이곳에서 비로봉과 연화봉이 갈라집니다. 예씨 저기 비로봉 보여? 네, 우리 저기 갔다가 저기 연화봉 대피소에 갈 거야. 너무 시원해요. 다 보여가지고. 여기 완전 소백산은 여기 서면 우리 가는 길을 이렇게 쫙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기가 진짜 뉴질랜드 같아. 양만 있으면 돼요. 저기 양 말고 손은 안 돼. 지상 낙원이네. 김섬주와 산타스틱, 소백산 비로봉으로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넓은 초원이 이국적인 소백산 비로봉 산행에 앞서 지상낙원도 식후경. 배고파. 예리씨는 뭐 써왔어? 저는 다크초코 85%. 좋다. 견과류랑 코코넛 크림까지 챙겨왔는데 손주님은? 과일 갖고 왔는데. 맛있겠다. 먹을 준비를? 산행 중 가장 달콤한 시간. 이 맛에 산에 오는 사람도 있다는데요. 거리가 긴 산행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뭔가 좀 힘이 바로 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다크 초콜릿 먹으면 바로 힘나지 않아요?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그래요. 근데 커피는 밤에 먹으면 잠 못 자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밤에 약간 좀 일해야 될 때 일부러 초콜릿 먹어요. 근데 꼭 다크로 85% 이상? 에너지를 위해서 오늘 갖고 왔어요. 드셔보세요. 드셔본 거 있어요? 아니요. 코코넛 크림은 처음. 이게 몸에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계속 에너지를 보충해주거든요. 진짜 맛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좀 배부르게 뭐 먹기는 부담스러울 때 이런 몸에 좋은 그 지방을 먹어요. 너무 맛있다 이거. 뭐 코코넛 크림, 코코넛 오일
아니면 아보카도. 이거 맛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고소한 건가? 너무 맛있다. 우유 대신에 맞아. 요리할 때 먹어. 카레 같은 거도 있고. 우유랑 조금 비슷한 맛 나는 것 같아. 좀 이제 좀 힘 났으니까 비로봉 가볼까? 가요. 가볍지만 효율적인 행동식으로 기운을 충전한 두 사람. 비로봉으로 향하는 길은 단정한 느낌의 완만한 오르막 코스입니다.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크게 힘들이지 않고 비로봉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우와, 이런 풍경을 어디서 또 볼 수 있을까요? 저 멀리 비로봉까지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습니다. 오늘 진짜 기분 너무 좋다. 근데 뷰 여기서만 봐도 좋은데 이러면 가서 보면 진짜 좋겠다. 에디 씨 쓰러지지 마요. 절대 가요. 비로봉으로 향하는 소백산의 주 능선엔 높은 산악지대에서만 자란다는 주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백산에 자생하는 주목은 다른 주목과는 달리 군락을 이루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 제2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때의 소백산은 무분별한 산림자원 훼손으로 크게 상처 입고 아파했는데요. 현재는 헌신적인 복구 노력과 복원 사업으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는 중이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백산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김섬주와 산타스틱을 사랑하는 팬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너무 멋있어. MBC 충북의 산타스틱 방송. 아, 충북에 나온 거부터 봤어요. 나 사진 안 찍을래. 거봐, 너 나도 그래 봤잖아. 쟤 여기 될 것 같다고 나한테 절교한다 그랬거든요. 하나, 둘. 그러니까 여자들이 등산하고 막 이렇게 높은 산 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딱 보기에는 안 그렇잖아. 야리야리 해가지고 어디 산 타게 생겼어. 살레트인 줄 알아요. 너무 산 잘 멋있고. 여성 팬들의 워너비 선주 씨. 아, 너무 좋아. 실물이 훨씬 더 이뻐요. 화이팅! 여기저기서 사진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산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와, 이제 정말 비로봉이 코앞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산을 오르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에이씨들 비로봉이 다 왔어요. 다들. 와, 이제 빨리 갈까? 드디어 비로봉 도착! 해발 1439m, 소백산 최고의 전망대 비로봉에 서니 감동이 밀려옵니다. 비로봉의 시원한 바람과 눈부신 경관, 가슴이 뻥 뚫립니다. 산과 산이 이어져 사방이 온통 아름답게 빛나는 환상적인 풍광. 비로봉은 이렇게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다양하고 잘 정비된 등산 코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냄새요, 냄새. 에디 씨 비로봉 오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상쾌합니다. 아, 뉴질랜드보다 좀 낫다. 조금? 아주 조금? 훨씬 좋아요. 아름다운 비로봉에 서면 어느 각도에서든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등산 메이트인 섬주 씨와 예지 씨. 자연스러운 웃음이 보기 좋아요. 일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빛 받으면서 올라오니까 힘든 것도 모르겠고 다들 사람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괜찮았어요. 네. 지금 7번째 오는 거고 사계절을 한 번씩 유일하게 오는 산이고 모든 코스를 다 가본. 왜냐면 바람도 좋고 사계절 다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보러 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찾아와도 아름다운 소백산을 섬주 씨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만큼 소백산은 다양한 모습과 끝없는 매력을 자랑하는 산입니다. 이제 그림 같은 비로봉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연화봉으로 향할 시간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능선을 따라 걷는 6km 이르는 긴 여정. 아름다운 철쭉과 함께하는 소백산의 세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도 산타스틱의 감동은 계속됩니다. Kitchen floors are wet and taps are still running, dishes are broken. How did we get into this mess? Got so aggressive. 아니 너무 포근해서 좋아요. 저는 지금 이 느낌.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우와, 어머.